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7건을 심의하고 내일도 2017년도 제2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이계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드릴 산업환경국 조례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58호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의 근거 법령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현 조례의 시장 인정의 철회,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부과 조항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근거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간소화하는 한편 향후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의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 법령 및 다른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9호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9월 22일 제1048호로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평택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장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기존 조례에 빠져있던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2항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담당 국장과 농업시센터 소장이 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위하여 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생산자 지원 및 교육, 제14조 유통 지원, 제15조 소비 촉진 및 소비자 교육 등 우리시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지원과 바른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컬푸드 안정성 확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0호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5일 조례 제정 후 축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 발생 우려, 주변적 지가 하락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등 그 지역의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존 축사 주변의 악취 등으로 환경 문제로 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여건과 도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축산 악취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높아졌으며 축사 신축을 통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별표 1과 같이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말, 사슴, 양 축종에 대해서는 사육 규모가 크지 않고 악취로 인한 피해가 적어 거리 제한을 소폭 조정하였고 소, 돼지, 닭, 개 축종은 2,000m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 시 소, 돼지, 닭, 개 축종은 평택시 관내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방법을 명시, 가축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3년마다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하였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축산 기반 붕괴 우려 무조건적인 거리 제한이 아닌 환경부 권고안 인근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적당한 제한 조례를 검쳐줄 것과 기존 축산인의 보호를 위한 후계 축산인 도시개발 축사 수용 민원에 의한 축사를 이전할 경우 제한거리 완화 검토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조례 심의회의 시 당초 안에서 기존 축산 농가의 대안으로 평택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거쳐 별표 1의 제한거리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관내에서의 기존 축사 이전을 허용하고 해당 축사가 현대화 시설로 갖춘 경우를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1호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인 평택 에코센터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덕면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주민지원기금 조성에서는 회촉법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전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 등의 기금의 운영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적 기피 회피 등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산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과 중복 조항을 삭제 개선하는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전부 개정은 필요합니다. 주요 조문 중 현행 조례 제5조의 재래시장의 인정의 철회 및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상인의 기능, 설립, 등록의 철회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어 삭제된 것으로 타당하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시설물 위수탁 관련 조항은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이 중복되어 삭제되었으며 또한 제38조부터 제40조의 상인의 서류 비치 등 운용 상황 공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조항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인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조문으로 적절하지 않아 삭제되어 개정안에 반영한 사항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 조항을 신설한 것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달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1년 9월 22일 제정된 본 조례안은 평택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관계법령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소비자 등의 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어 부합되고 정당하며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제3장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으로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설치로 개정하여 위수탁 운영 등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화, 생산자 지원, 유통 지원, 소비 촉진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자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인증 상표제 도입 등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적절하나 이에 따른 유통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운영 및 지원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 조문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령 저촉 여부를 보면 본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된 후 축사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되고 특히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주택 건축 등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축사 신축 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변화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 등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상위법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환경부의 권고안이 있습니다. 조문 중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는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별표의 전부 제한구역에서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지역으로 총량 여하에 따라 환경부에서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별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아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제12조의 삭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하고 있어 정비하였고 일부 제한구역에서 현행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장기요양기간과 재가장기요양기간이 포함되어 광범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히 개정한 사항이며 입법 예고 시
축산 관계인 및 단체에서 축산 기반 붕괴 우려로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리 제한이 아닌 환경부 권고안과 인근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적당한 거리 제한 의견 등이 제시를 되는 등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축산 관계인 및 단체의 축산 기반 보호에 대한 주장이 다르므로 개정안 제2조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및 기존 축사 이전 허용하는 신설 조항에 대해 적정성,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사료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개정은 필요하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비율 100분의 10은 지난 188회 제2차 정례회 시 상향 의견이 반영되어 심사된 것을 조문 정리한 것이며 특히 근본 개정안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이 운용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존속기한과 운용 방법 등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본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의원님. 예, 오명근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래시장 육성 32조 보면은 요번에 철회 시킨 거죠, 그럼 여기? 32조요? 네. 그러면 재래시장 설립을 하려면 신고제인가 아니면 등록제인가 이게? 우리한테 등록제입니다. 등록제? 네, 그럼 허가 여건만 맞으면 되는 건가 이거? 그렇죠. 이게 지금 네.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한쪽에서 해라 그런 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제 미등록 시장인데 예. 거기가 한 5, 6년 전부터 등록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네. 또 시장을 등록을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전에 자연적으로 묶은 시장에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서류도 요건도 맞추지 않았지만 주택가에서 시장을 등록하면 민원이라든지 주차 문제든지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구두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팽성읍에 일단은 말씀을 드려서 전체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류가 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고요. 일단은 기존에 서류를 들어왔는데 요건도 안 걷지만 시장이라는 게 한쪽 거리나 일부만은 몇 가구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장을 묶는다면 상업관리지역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전체적인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소 면적이 이제 네. 300평인가 얼마 확보가 돼야 된다며? 일단은 시장 구두 요건이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할 점포가 50개 이상일 돼야 되고요. 일단은 그 토지 면적이 건축물과 편의시 점유하는 토지 면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또 상가 건물 복합형 상가 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영업시설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쪽 지역에 해당 구역 안에 상시 영업을 하는 사람 상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또 토지 면적에 또 가진 토지 면적 전체를 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건축물 소유자의 또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토지 소유자나 그런 거 들어오면 우리 건축물 소유자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건축물대 토지대행 떼서 일일이 동의를 했나 안 했나 우리가 확인을 해봐요. 왜냐면 시장에 들어온 거라고 안 들어온 거하고 그 기존의 주택가들은 지금 팽성 쪽은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주택가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상인들은 이제 일부 상인들은 원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 종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네. 지난번에 양쪽의 네. 의견을 네. 다 들어봤어요. 네, 한쪽에서는 하자, 네. 한쪽에서는 네. 하지 말자. 네, 뭐 이제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규정에 맞으면 네. 하고 규정에 네. 맞지 않으면 못 한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물러섰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협의가 되든 안 되든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 있던 그 지금 재래시장 지금 하시던 분들과 네. 이제 지금 로데오 고리 분들하고 이제 약간의 그 충돌보다도 이제 이해관계가 좀 잘 협의가 안 되는데요. 네. 그 좀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든지 안 되지 간에 하여튼 네. 뭐 규정에 맞으면 해야 되고 네. 안 맞으면 못 하는 건데 네. 하여튼 좀 잡음점 없이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양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제5조에 이제 신설된 건데 이제 상권 이제 활성화 구역 이제 관리가 이제 소규모 상권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활성화 구역은 네. 예, 시장 구청장이 지휘하는 요건이요. 네. 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어야 돼요.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50만 미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점포가 400개 이상이 돼야 상점가 활성화 구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러면 나와 이거는 있거든요. 저기 뭐야 네. 기존 전통시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더 확대하는 시장이죠. 그럼 저기 전통시장하고 이제 네. 붙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거 상점 활성화 구역을 해서 좀 이렇게 발전시킬 방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면은 지금 우리 현재 시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대상이 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그 상가가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400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근데 중심으로 지금 해서. 우리가 예, 중요한 예. 거는 지금 예. 뭐 중앙시장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그 정문 앞에 이제 예. 그 구역인데 예. 우리도 이제 뭐 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 특구 이렇게 돼서 뭔가 네. 저희가 있지만 네, 지금 우리가 뭐 장당동이나 네, 이충동이나 또 네.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뱀이지구 뭐 소사벌 네. 이게 또 이제 법원 앞에 이게 네. 막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개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그 조건이 슬럼화가 조건이 반드시 상점가 활성화 구역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개터하고 서자가 상점가 이제 시장은 구실을 못하는 거고 이제 상점가로 묶을 생각했는데 이게 또 법이 2,000제곱평방미터 내에 점포가 50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게를 이제 제가 조개터도 몇 번 얘기하길래 제가 현장을 출장 갔는데 지금 현재는 가게를 크게 지고 1, 2층으로 단층을 지기 때문에 2,000제곱평방미터의 가게가 50개가 점포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조개터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법 조항 때문에 실제로 상점가를 묶을 수 없고 활성화 구역은 반드시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가 포함돼서 거기를 구축을 해서 인구가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400개 이상 점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거 뭐 활성화 예, 구역 예. 지정이나 마야 예. 이걸 뭐 활용할 수 있는 적이 없네. 할 수 있고 이제 이 상점가나 이거 하면 이제 국토비를 지원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근거가 할 수 마련인 있는 건 거고. 평택에 있는 데가 예,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없는데 이거 뭐 조항 다 놓아봐야 뭐 할 거야. 이제 향후에 제가 이거 넣은 거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중앙시장 쪽에 그쪽으로 좀 생각했어요. 시장에 중앙시장도 그 규모 안 돼요. 있고, 중앙시장 있고 거기에가 좀 부대 앞에
거기에서 하면은 좀 사방으로도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조례 정비하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넣습니다. 거기를 생각하고 넣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네. 중앙시장은 네. 전통시장의 기능은 네. 지역이지만 네. 전통시장이지만 그 기능은 잃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이 있고 시장 주변에 이제 상가가 400개 이상 되면 거기를 조금 정비 차원에서 활성화 구역으로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금 거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전통시장도 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이 이제 변화가 있어서 상권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활성화돼야 지역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거 뭐 시장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를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위탁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주차장 문제 그건 어떻게 좀 협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관련 부서가 교통과고 도시공사하고 두 협의라. 근데 중간에서 어떻게 됐던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어떻게 됐든 그 시장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통시장은 이제 신설을 우리가 하고 이제 운영은 교통장과에서 이제 업무를 위임을 줘서 예산도 거기서- 따다가 만두는 그대로 넘기는 건데 지금 이격을 지금 그 시장 상인에서는 말씀을 하시잖아. 근데 맨날 뭐 검토만 해놓고 뭐 다시 한번 그 상인회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뭐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인들이 그것도 찬반은 있어 그 조중내에는. 일단은 이제 제가 또 가끔 여론을 묻는데 통보시장이나 도시공사 할 때 그 사람 상인에서 할 때는 30분을 무료로 줬는데 시에서는 1시간을 무료로 주거든요. 전통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을. 그래서 사실상 상인들은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전엔 30분 무료 해놓은 것도 상인에서 이렇게 쿠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줘서 부담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시장이 좁기 때문에 1시간 무료로 주면 거의 다 무료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것 큰 데는 같아요. 모르겠지만 작은 예, 데는요 예. 시장을 이용 안 하면서 그 예. 주변에 와서 주차되고 하시는 분들이 공용주차장 같이 많아. 그 시장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은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들 위주로 해갖고 우리가 만든 거지 일반 공용주차장하고는 틀리거든요 기능이.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유영 선생님. 제 3조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을 관리해서 이게 지금 그 쭉 내려보면 이하 상인 조직 등이라 한다. 이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상인 조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하나가? 그 전에 보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 전에 위탁 관련해서 25쪽에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14조 위탁관리 쭉 내려오면 평택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를 상인회,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변한 건가요? 상인 조직이라고 딱 이게만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위탁. 상인 여기 저기 그 육성의 특별법에 네. 상인 조직이라 하면 음. 상인 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상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등으로 대통령으로 전하는 상인 조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인 조직의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조직들이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 특별법에 네. 나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25쪽에 저희가 주신 거 25쪽 25쪽에 보면은 상인의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 25쪽 어디 있는지. 이거 주신 거 25쪽 구조
조례 구조래? 14조. 재래시장. 네. 네. 거기에 이 단어하고 지금 어떻게 틀려진 거예요 지금? 앞에 제가 저 3쪽에 말씀드린 거하고 위탁 제 3조 앞에 3쪽에 3조 위탁 관련하고 25쪽에 있는 그 위탁하고는 위탁 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이게 같은 예. 같은 맥락의 예. 얘기를 예, 예.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예, 예. 네. 그 저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 25쪽에 있는 상인의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 내용이 지금 앞에 3쪽에 네. 3쪽에 이하 상인 조직 등이라 한다. 그 예. 상인 조직으로 바뀐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그 쭉 열거돼 있던 내용들이 개인 단체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인 이거죠. 그 법령을 이제 정비한 건데요. 우리의 여기서 상인 조직이란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한 거예요. 그럼 맨 뒤에 있는 개인은 네, 아니네요. 네. 네, 개인 건 아니에요. 개인이나 단체. 예. 그러니까 법인 여기서 단체 이렇게 등으로 따져본다면 대표를 상인회나 예. 시장 법인 정도 네, 그렇게. 법인 단체. 법인 단체. 예, 예. 그렇게 이제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개인이 빠진 거네요. 그러면 네. 개인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의원님.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 조례인데,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의 많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금 예산을 투여를 했고 앞으로도 또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는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3조 지금 5항과 6항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의무사항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지금 점검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네. 전기하고 화재 이런 거는 뭐 도하고 중기청에서도 지침도 내려오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기하고 소방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네. 그리고 이제 3조 6항에 보면 네. 청소 및 화재 예방,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본 의원이 재래시장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돈 투자될 만큼의 효율성은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뭐 거미줄 있고 그런 거 분기마다 청소하면 거미줄 그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 같은 거는 상인에서 자율적으로 해라고 지시를 해야지 시에서 그러면 조례에서 점검을 할 수 있고 이행시켜야 될 의무가 있으면은 그렇죠. 일자리 정책과에서 당연히 이건 체크를 하고 안 됐으면 이행을 시킬 수 있게 화재 예방하고 제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해요. 화재하고 안전 확보는 같이 점검도 하고 하지만 청소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재래시장에 화재 나는 거 보면 누전으로 화재가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뭐 파고라니 뭐 그런 거 되게 잘해주면 뭐예요. 전선 같은 거 보면은 뭐 한 20년 넘은 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적인 것만 보여주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원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소방 점검 저기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점검한 것 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4조 4항이나 5항. 사실 사용하고 예. 지금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은 판단하셔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켜 있어도 법에 조례에 담아야지만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안 지켜지고 넣고요. 있으면 네. 법은 뭐예요? 다 단속을 윤리의 최고 마지막에 있는 강제 규제법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이게 이제 저기
개정조례안이라고 올려놓으면은 솔직히 이거 올릴 근데 때 이제 법제처에 컨설팅 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도 이걸 넣어야지만 뭐 나중에 뭐 불이 나거나 단속할 거 있으면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습니다. 이거 조례를 갖고 혹시 시장 상인들하고도 한 번 정도 대표자가 됐던 시장 상인 그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상인회장들한테는 이거 할 때 말씀을 항상 드리죠. 지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키라고. 법에도 있고 이게 했으니까 지키라고 항상 말씀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도로 폭이 작은 데는 잘 지켜주는데 도로 폭이 큰 데는 사실상 이게 노점상들이 지금 우리 옛날부터 내려와 평택시에 지금 있어가지고. 5개 재래시장이 있죠. 네. 거기서 지금 이거 지켜지는데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송보시장은 그래도 잘 지켜지는 거 같아요. 송보. 송국시장이요? 왜 시켜줘? 저번에 소방차 지나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될 저기도 있지만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데 이런 것부터 정비해야 되는 게 솔직히 시장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앞으로 잘 저기하도록 교육시켜서. 이거 법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이런 거를 네.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네. 재래시장에서 우리 지금 이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를 지키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어드밴티지를 준다. 그렇지 못하면 어드밴티지를 못 주겠다. 그러면서 자꾸 집행부에서 좀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데다가는 어떤 뭐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지는데요. 그렇게 또 해줘야 되기에 맞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근간이 돼줘야지만이 재래시장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져요. 네. 그리고 5조에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되면은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업 범위가 좀 커지는 거죠. 사업 범위가. 네, 사업 범위가 커지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근처를 포함해 가지고 노력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제시를 해줘야지 알아야지 노력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대화 시설이나 상업을 기반 시설을 일단은 다른 그 상점가나 전통 시장에 비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요. 일단은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좀 구축을 했고 마케팅비라든지 그런 홍보비가 좀 시장 상점가에 비해서 좀 규모가 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준해 가지고 상점가에도 포함돼 가지고 네. 그런 저기 네. 예산이 배정될 수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근데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를 포함해서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40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만 이상일 때. 50만 미만일 땐 400개, 예, 50만 이상일 때. 2, 300개는 700개.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년 내로 못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있으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생각을 했는데 중앙시장하고 그 쇼핑몰하고 좀 확장이 되면 또 될 가망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현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이걸 시군도 다 이게 넣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 한 3년 정도 되면 평택시 같은 경우 50만이 넘어갈 거라고 보잖아요. 그랬을 땐 700개면 700개 가진 산포가 실질적으로 소사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덕신도시가 어떻게 상권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도 있다 하더라도. 고덕 신도시를 글쎄요. 근데 재래시장이 상점가하고 시장이 꼭 생긴다 하더라도 네. 이 숫자는 안 나올 거예요. 상점가하고 시장이 꼭 한계가 있어서 주변에 발전하기 때문에 재래시장하고 사실 서재나 이런 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지금 소방했던 그 자료 있으면 좀 네, 주시고요. 그거는 자료. 그리고 이행될 수 있는 게 지금 3조 5항하고 6항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네. 4조 4항이나 5항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자꾸 재래시장 상인회나 그쪽 대표되는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찾아가지고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그 3조 3항에 평택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 및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주요 시설은 어떤 것들이 그냥 주요 시설인가요? 대략적으로 시장 내 공공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공유시설들로. 그냥 편의시설은 뭐 화장실이라고 해도 주요 시설은 거기하고 뭐 고객센터나 뭐 이렇게 아케트 같은 거. 이게 재래시장이 그렇지. 대부분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중기청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개인의 사유재산에 붙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도로를 이용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은 낙후된 데다가 공시설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이제 뭐 상인에서 직접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또 시에서 주고 이런 걸 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늘어놓으셨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글씨 많이 쓰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뭘 아니 왜 직접 시에서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상인회에서 직접 철거한다 그러면은 뭐 물론 상위에서 철거하겠지만 시에서 줘주고 니들이 가서 또 필요 없으면 철거해 철거 비용은 시에서 줄게 이런 내용들을 왜 써놓으신 거죠 이게? 어차피 아케트랑 저기 고객센터 이거는 다 시소유입니다. 현재. 화장실도 다 시소유고. 우리가 해서 상인들한테 뭐 준 건 없어요. 준 건 없는데 여기다가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네. 편의시설을 일단은 이제, 예. 직접 철거할 수 있다. 네. 낳고 재산 가치가 없으면은 네. 근데 철거 비용은 또 주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셨네. 시에서 직접 철거하시면 안 되나? 시에서 철거도 해야 되지만 또 상인들이 또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례 이런 게 담아 있음으로 해서 시장의 상인들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다른 생각들을 이런 거에 인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공직자분들 고생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엄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엄한 생각들을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왜 이걸 조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복잡하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네. 예, 이태윤님. 자,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그 소방 점검 일지에 좀 달라는데 거기에 뭐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만은 특히 그 얼마 전에 사고 났던 그 서문시장 소래포구 네. 등등 보면은 사실 이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 중앙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각종 진짜 지원들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지키게끔 그다음에 우리 전기시설 소방점검할 때 전기시설 뭐 이렇게 되게 선을 이렇게 중간에서 자기네들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피해복 같은 게 몇 개 자꾸 누전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소화기 위치 그것도 보나요? 네. 소화기는 요번에 그 추경에 올라온 거 내가 봤는데 네. 그 그거 소화장 하나씩 뭐 이렇게 쭉 이게 그 도르래식으로 말아갖고 이거 해야겠다는 거로 네. 본 건데 개별 소화기 비치 현황도 있냐 이거요. 개발 소화기도 도비 12-50% 전년도에 저번 근데 이게 시장 도비 가보면 50% 소화기 있는 걸 나 못 봤어. 도비 50%, 12-50% 해가지고요. 시장별로 우리가 다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구입 준비입니다. 말하는 소화기. 저번에 예산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일단 불 먼저 꺼야지 그 언제 소화장 갔다가 뛰어가서 이렇게 뭐 물 갖다 건지고 어떻게 한다니 힘든 네. 거 같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들 얘기했는데 지금 이 주차장 같은 게 도시공사로 많이 이관됐잖아요. 다 도시공사. 네, 도시공사 넘어갔는데
지금 뭐 노상이든 뭐 노예든 아닌 건물이든 이런 부분에 이 이원화돼 있으니까 문제야. 시장 관리는 일자리 경제과, 거기에 딸린 그 주차장 시설도 이제 확보해 주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넘기는 것도 도시공사 넘겨주고, 관리는 주차장만 따로 떼갖고 도시공사해라고 그러고. 지금 가는 데는 사장님이 그 건물 주차장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예? 타워 주차장이요? 예? 타워 주차장. 서정 네. 서정. 네. 예, 예. 그 여자 화장실 개방돼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가. 잠궈놨어요. 아니 게다가 그 얼마 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여자 화장실 쫓아가서 살인 사건 났던 거. 그것 때문에 어떤 CCTV를 설치했니 어찌 이러는 판인데 지금 남자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해라 갖다 붙여놨어. 여자 화장실은 잠궈놓고. 제가 도시공사에다 얘기해서 다 관리하도록. 게다가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주차장도 관리를 했을 때는 시장 상인회에서 해갖고 위탁을 준다든가 개인한테 위탁을 줘갖고 일단은 그 부속 건물들 어떻게 쓰겠나 한번 가서 봐요. 예? 내가 그 지역에서 그런데 내가 가서 보기만 했지 내가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그 부속 건물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한번 보시라고. 그 누가 관리 주체인지도 난 모르겠어. 그 부속 건물들은. 일단은 그 주차장은 지역 여기 송출 교통팀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송탄 쪽은. 그리고 그 전통시장 물론 살려주고 이제 상인들 어떤 그 대형마트에 좀 이제 선호도를 갖다 시장 적극적으로 좀 돌려보자고 살리기 하는데 저는 시장 가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물론 편리함을 따지면은 대형마트 가야죠. 뭐 게다가 이제 맞벌이 부부들 바쁘고 뭐 그러니까 일주일치 뭐 이렇게 음식을 산다든가 게다가 또 이 물건 이제 품목의 다양화가 되고 신선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는 시각적으로 딱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것도 사는 그 소비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통시장은 그거와 별개인 이 애누리도 있잖아요. 솔직히 덤도 있고 네, 딴 또 것도 있습니다. 지역의 그 어떤 서로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의 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하려면 옛날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시장 상인들도 누차 우리 의원들도 얘기했듯이 고기를 갖다 줄 게 아니라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아까 얘기했던 그 소방차 들어갈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거미줄 같은 거 이 청소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장 상인에서 좀 해갖고 대대적으로 한번 시장 오픈하기 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날 잡아서 청소 싹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떤가 그거 왜들 못해 그거. 네. 제가 매니저하고 상인회 불러서 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고 누가 봐도 아우 시장 상인들이 이거 청소도 해내 이게 가시 뭐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냐면은 지금 AI 나오니까 뭐 닭 같은 거 판매 금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서로 간에 안부 묻고 등은 애누리도 있고 덤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떠나갖고라도 뭔가 시장을 갖다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여기도 신선하다 하는 것까지도 돼야 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은 신선도 유지해서 이게 냉장고가 그런 식으로 이게 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품목이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보완해 주는데 개선하는데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낫다. 지금 가면은 그냥 방치잖아요. 뭐 생선이고 뭐 전부 다 쭉. 그 얼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대형마트 선호하는 게 뭐예요? 각종 채소라든가 무슨 특산이라든가 뭐 아니면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뭐 이게 김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렇게 신선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 시각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유도를 해갖고 해주는 게 아무래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 고객들한테도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매번 그냥 뭐 돈만 갖다 쏟아부어봐야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제 그동안 재래시장에다 공시설은 많이 투자가 됐는데 투자 대비해서 기존의 상가 건물들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전체 열악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공적인 사업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봤더니 그런 사항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겉으로만 해놨는데 침침하고 어둡고 거기다가 상가는 정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냥 소방차 관계도 제가 소방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고하지 말고 그냥 투입을 시켜라. 어느 날 갑자기 투입시켜서 그러한 방법에 사전적인 예고를 해야지 지금 짜고 쳐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나중에 불나면 그거 소화 안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아니, 게다가 우리가 소방점검 같은 거 보면요, 솔직히 그 형식적이에요. 네, 형식적입니다. 솔직히 소방서라든가 합동 나가도 형식적이고 제대로 그 시장상인들도 불 한 번 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일대가. 그러면 전기 시설 같은 거 전기 우리 이제 안전점검 위탁도 많이 주세요, 돈 주고 와서 싹 한번 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갖고 좀 그 전기 같은 거 배선 같은 것도 고쳐야 될 거 좀 하고 싹 깨끗하게 싹 정리해서 해주고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지. 그 뭐 캐노피 설치하고 뭐 이상한 거 뭐 해봐야 그렇게 도움도 안 돼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